네, 안녕하십니까. 역전불패TV의 고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물 정보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말 집 살 때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앞으로는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한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적으신 분들은요, 또 대출 한도가 훅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지금도 서울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참 서울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작은 거는 10억대부터 30평대는 30억대까지 정말 대단한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남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있는 사람일수록 대출을 다 낍니다. 그래서 한 채, 두 채를 다 사죠. 그런데 지금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무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쓰지도 않았는데 7월달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무주택이면서 연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더욱더 피해를 또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연소득 하위 50%가 1년 소득이 얼마냐면은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얼마나 지금 옥죄냐면은 DSR을 여기서 40%만 적용이 돼버리면은요,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이 8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요, 고정부채만 하더라도 1000조가 넘습니다. 예비부채까지 합친다면 거의 한 2000조가 돼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제는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작 피해보는 사람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명분은 굉장히 좋죠. 그 속에 서민들은 대출이 줄어들어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제목은요, 빚내서 집 사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내용인데, 이 정보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꼭 보시고 꼭 참고를 하셔서 혹시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이죠.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무엇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전체 규제 지역의 적용 확대가 되는데 이것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 그 다음 단독주택도 다 마찬가지고요.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모든 차주에 대해서 DSR 40%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워낙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이 부분이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7월부터 확대 적용이 되는데 이제는 정말 무주택자 주거사다리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피해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무주택이신 분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정말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LTV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주택담보 가치를 뜻하는 건데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무주택자들은 50%가 적용이 됩니다. 한때만 하더라도요, LTV 주택담보만 있으면은요, 거의 70%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죠. DTI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1년의 이자분을 따져서 소득으로 또 제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DTI가 강력하게 적용이 되어버리면요, 담보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정점을 찍어버리는 것은 DSR이라고 하는 것이죠. 1년의 원리금입니다. 각각에 쓰고 있는 부채의 총 원리금을 계산하는 거죠. 총 원리금에 따라서 그것을 소득으로 대비를 해서 제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DTI 같은 경우는 이자만 따졌는데 DSR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더 커져 버리겠죠. 그러면 쓸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DSR 40%로 적용하게 되면은 1년에 낼 수 있는 원리금이 2천만 원입니다. 각각의 대출금 원리금을 갖다 모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요, 대출 한도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정말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여러가지 기타 이자만 내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출 부분들도 원리금을 갖다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적용을 해서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연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쓸 때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것을 모든 차주에게 적용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1단계로 이번 연도 7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데 전 규제지역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모두 적용이 되어버리죠.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확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요, 아파트가 거의 83.5%가 6억 원을 초과합니다. 경기권을 가보시게 되면 33.4%가 거의 6억 원을 또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2단계를 가게 되면요,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또한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3단계를 가버리게 되면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이 DSR을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만 내는 대출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가 예적금 담보 대출, 그리고 보험 계약 대출, 이러한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어려워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정보를 모르신다면요,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서울에서는요, 아무리 집을 사셔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 전체가 개발로 뜨겁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 하나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장만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보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